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나왔네요. 6시 16분인데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안개가 좀 많이 껴있네요.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는 여전히 걷기 딱 좋게 적당히 선선하고 적당히 포근하네요. 오늘 10월 3일인데 벌써 10월도 셋째 날이 됐네요.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걷기 좋은 날씨고요. 저보다 먼저 나와서 걷는 좀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따라서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자세, 허리를 쫙 펴고 걷는 거. 어느샌가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제대로 걸으려고 평소에 생각은 하는데 딱 걷다 보면 힘들면 특히 막 이렇게 숙이게 되거든요. 허리 숙이고 어깨도 이렇게 이제 막 추스리고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펴고 활짝 펴고 이렇게 딱 턱도 좀 뒤로 당기고. 걸음걸이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자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걸을 때, 달릴 때 자세 중요하죠. 오늘도 반팔에 반바지. 어제 헐리우드 그 배우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헐리우드 여배우들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언급 안 한 배우가 또 한 명 있었죠.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샤를리즈 테론. 샤를리즈 테론 하면 좀 유명하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샤를리즈 테론을 봤던 게 데블즈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주연이 키아누 리브스고요. 그 다음에 악역을 맡은 배우 알파치노가 같이 출연했었죠. 거기서 같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배우죠. 샤를리즈 테론. 그때가 대략 데블스 애드버킷도 한 20년 정도 된 영화로 기억되는데요.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최근에도 좋은 작품들 많이 이제 출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 하면 또 유명한 그 영화들이 몬스터라는 영화 또 있지 않습니까? 몬스터. 그러니까 이 배우는 본인이 연기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에 적합하도록 몸을 또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그 헐리우드의 여배우로서 해당 캐릭터에 맞춰서 몸을 만드는 시도, 막 엄청 살을 찌우기도 하고 막 그냥 본인 자체를 막 그냥 헝클어지게 막 그냥 나오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가 약간 막 내려놓은 모습, 막 헝클어진 모습으로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좀 염두에 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샬리즈 테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액션 영화를 또 많이 이렇게 선보이더라고요. 최근에만 본 것도 2개예요. 또 넷플릭스 통해서 봤는데 올드가드라고 영화가 있고요. 올드가드, 거기서 어떤 팀의 대장으로 나오죠, 올드가드. 그 다음에 아토믹 블론드, 그거는 아토믹 블론드는 약간 역사성 있는 영화예요. 그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언제였냐? 1989년이죠. 그때 막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소련, 그 당시 소련의 어떤 지도자죠. 개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련도 해체가 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에서 분단이 되거나 통일이 되거나 나라들 간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냥 대중들의 시위나 염원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의 염원을 통해서 어떤 시위를 하게 되고 뭔가 활동을 하게 되고 막 언론에 그런 현장에 이제 보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국가 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이 되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그 뒤에는 많은 첩보를 다루는 어떤 기관, 그리고 첩보 요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샤를리즈 테론이 아주 무시무시한 첩보원으로 나오죠. 직접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둘 다 추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토믹 블론드 그리고 올드가드.
올드가드는 아토믹 블론드보다 더 거시적인 영화거든요. 이거는 더 긴 역사를 다룬 영화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 긴 역사를 다룬 영화다. 제목에도 올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가드, 올드가드. 좀 상상을 해 보시면서 영화를 감상을 한다면 아주 흥미로운 영화 감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이 이제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좀 많죠. 샤를리즈 테론 대략 40대 한 후반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 액션 씬에서, 액션 장면에서는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드느냐, 약간 여자 리암 니슨이다. 리암 니슨 유명하죠. 리암 니슨 하면 떠오르는 게 테이큰 아니겠습니까? 테이큰. 이러잖아요. 리암 니슨 딱 통화.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but I'll find you. I'll kill you.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너를 찾겠다. 그리고 널 죽이겠다. 그럼 후덜덜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 그 나쁜 놈은 그걸 몰라요. 이건 뭐 장난하느냐? 응? 그냥 뭐 어디서 뭐 보이스피싱 전화 왔나?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관객들은 알죠. 아, 저 조직은 이제 작살 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의 샤를리즈 테론이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을 보낼 때 그때의 눈빛이랑 올드가드 또는 아토믹 블론드에서의 그 눈빛들 또 달라요. 그 두 영화가 좀 달라요. 올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물론 올드가드 속에서도 차가움이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애절한 차가움, 애절합니다. 뭔가 애절함이 있어요. 깊은 고통이 느껴지고요. 올드가드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바램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눈빛. 감정이입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빛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토믹 블론드에서는 시종일관 차가워요. 그냥 개 차가워요. 그냥. 예?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숨길 만큼 차가운 눈빛. 아토믹 블론드.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저께 봤던 영화 사냥감이라는 영화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올드가드의 샤를리즈 테론 또는 아토믹 블론드의 샤를리즈 테론이 있었다면, 그 멤버들, 그 산악회 멤버들 중에서 한 명이 샤를리즈 테론이었다면 사냥감이라는 영화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사냥꾼으로. 사냥감이 아니고 사냥꾼이 됐을 거예요. 밖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그럼 총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할 겁니다. 그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좀 재밌죠.
영화는 이런 상상력 아닌가요? 어떤 오락, 버라이어티 이런 건 상상력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한 막 영화들도 나오잖아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에일리언도 외계 악당이고 프레데터도 지구에 서식하는 악당이다. 둘 다 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들이고 사람이 대적하기 좀 힘든 존재들이다. 얘네들 둘이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상상력으로 탄생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게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문화가 하나 있죠. 뭡니까? 전자오락실 문화. 예전 한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최절정을 달렸던 우리들의 문화가 하나 있죠. 전자오락실. PC방이 막 이렇게 막 붐을 막 이렇게 막 일으켜가지고 막 다 이제 PC방 가가지고 PC 게임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던 시점이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전자오락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PC방이 호황을 누리기 전에는 전자오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재밌는 게임들 많았거든요. 전자오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대 게임 중 최고의 걸작은 무엇이냐, 최고의 걸작, 아니면은 게임이라는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마다 생각이 막 달라져요. 갤러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버추얼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철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갤러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우리 게임 문화를 일으켰던 주역, 80년대 초반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문화를 하나, 새로운 놀이거리가 생기게 되었구나. 갤러그 오락실 가면은 우리가 막 이 레버와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면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이런 비행기들을 조정해가지고 이런 적들을 격퇴시키고 막 점수를 따고 다음 판으로 막 진행되고 뭐 이런 거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재들을 가지고 게임 만들죠. 예전에 했던 게임을 좀 생각해보면 로봇 레슬링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구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테니스 게임도 있고 축구 게임도 있고 워낙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지만 갤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임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뭐냐, 그냥 뭐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그래, 간혹 뭐 어른들이 뭐 게임 할 때도 있죠.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용, 그냥 한 번씩 뭐 게임 재밌네, 아이고 뭐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뭐, 이러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대략 한 80년대. 물론
그때도 게임을 진지하게 보고, 와, 이 게임이란 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내가 한번 게임들을 만들어 볼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단순 어떤 놀이 문화, 놀이 요소, 놀거리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언제냐. 첫 번째,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파이널 파이트. 캡콤에서 나온 거예요. 캡콤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대전 격투 게임의 명가죠. 캡콤. 캡콤에서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파이널 파이트 격투 게임인데요, 일반적인 횡스크롤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을 보면 슈팅 게임이 있고 또 액션 게임이 있는데, 슈팅 게임은 단순하죠. 주로 비행기가 나와서 비행기에서 총을 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을 종스크롤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비우스 같은 게임, 그 다음에 뭔가요? 194인가요? 194 같은 게임, 그런 거는 종스크롤, 화면이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면서 쭉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임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횡스크롤 게임, 주로 격투 게임, 격투 액션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인데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은 그 전에도 격투 액션 게임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릭터들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각자의 특성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특성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한 명은 동양 무술을 이렇게 이제 몸에 이제 딱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동양 무술을 수련한 캐릭터. 그 다음에 한 캐릭터는 복싱 권투 능력을 몸에 지니고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한 명은 프로레슬링 기술. 그러니까 덩치 크겠죠. 그 친구는 덩치 크고 막 힘이 좋고 이렇겠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강력하게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현란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연속 기술이 나오고요, 툭툭툭 때리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이렇게 차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어 던지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필살기가 있고요. 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딱 이 기술을 쓰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대신에 본인의 에너지, 본인의 체력도 좀 깎여요. 그런 시스템들, 그런 설정들. 파이널 파이트가 80년대 후반쯤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제목이 뭐 89 스트리트, 그때 89년도에 아마 그 게임들이 배치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89 스트리트란 이름으로 게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거 진짜 재밌구나,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캡콤에서 파이널 파이트 말고, 그 89 스트리트 말고
또 나왔던 엄청난 게임이 하나가 있죠. 게임의 역사를 바꾼 게임 뭐겠습니까? 앞에서 어느 게임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냐에 반드시 높은 지지도를 얻으면서 딱 언급되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 그 중에서도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1도 있었어요. 1은 게임성이 좀 떨어졌죠. 캡콤에서 만들었거든요. 조작이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 좀 단순해요. 대신에 그 설정만큼은 엄청나요. 1대1 대전 액션이에요. 1대1로 싸우는데 각자가 캐릭터성이 강한 그런 캐릭터들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물론 2인용이 적용이 되고요. 2명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 2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2가 그 이후에 변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리지널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캐릭터들 8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게 됩니다. 8명 중에 고른다는 이런 설정 엄청나죠. 캐릭터들이 다양한 것뿐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해요. 한 예로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 우리가 그냥 격투가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도복을 입고 나오는 친구 2명, 류와 켄 있죠. 그 다음에 환상적인 캐릭터 있어요. 저도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을 때 초반에 많이 했던 캐릭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블랑카. 이 친구는 괴물이에요. 뭔가 방사능에 뭐 오염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괴물처럼 변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몸에서 전기도 나와요. 지지지지 하고. 몸에서 전기를 발사하고 있을 때 상대가 가까이 다가와서 부딪히면은 그 상대 막 전기에 감전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도로 가면은 달심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유명한 달심. 요즘에도 자주 소환되죠.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달심. 이 친구는 불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요. 그런 캐릭터. 그 다음에 프로레슬링을 자신의 주된 그런 격투 무술로 사용하는 캐릭터, 장기예프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장기예프는 옛날 그 소련 출신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파워로 승부하는 캐릭터, 장기예프. 또 한편에 또 일본의 캐릭터 하나 있죠. 목욕탕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뭡니까? 혼다의 그 유명한 때밀이 공격. 혼다의 그런 능력.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혼다. 여성 캐릭터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여성 캐릭터 춘리. 중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춘리가 주로 쓰는 기술 뭡니까? 진짜 발기술에 특화된 발기술의 대가 춘리. 일종의 태극권 아닌가요? 태극권을 기반으로 해서 발로 하는 공격들. 혼다가 손으로 때밀이 공격을 한다면 춘리는 발로 때를 미는 공격. 야야야야 하면서 그런 게 또 있었고요. 빠진 캐릭터 뭐가 있죠 또?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 유명한 가일,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군인 캐릭터 가일. 그때 계급이 소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친구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레전드 기술 하나 있죠. 썸머솔트킥. 뭡니까? 앉아 있다가 상대방이 다가온다. 그러면 일명, 우리는 옛날에 그랬죠, 반달차기. 딱 그 360도 몸을 회전하면서 날아오는 상대방을 그대로 발로 그냥 격추시키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게 마치 그 기술을 사용하면 반달처럼 이렇게 그래픽이 화려하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달차기 뭐 이렇게도 불렀던 그런 기술의 소유자 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캐릭터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막 그런 생기거든요. 류나 켄의 막 달인들, 막 장인들, 가일의 장인들, 춘리 그냥 초고수들, 가일 초고수, 춘리 초고수, 심지어는 장기예프 초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출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리고 이게 2인용 플레이가 되거든요. 2명이서 붙는 겁니다. 동전 쌓아놓고 그냥 옆에다 동전을 쌓아요. 그러면 순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자리를 내줘야 돼요. 지면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장에, 전자 오락실에 게임 문화를 바꿨죠. 게임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그만큼 그 전자 오락실의 사장님의 수입이 두둑해지기 시작했던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시대. 그냥 사람들이 스트리트 파이터 2 하려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게임, 그러니까 딱 한 게임 붙어가지고, 아니죠, 라운드 1, 라운드 2 있었죠. 2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 짧은 순간, 그러니까 게임 하는 시간 별로 길지도 않거든요. 5분이 되나요? 5분 안 돼요. 대략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그럼 승부 나거든요. 그럼 승부 나면 이제 100원 그냥 먹는 거예요. 오락기계가 100원을 그냥 낼름 먹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 동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막 그냥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오락실 한 켠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완전히 쭉 도배가 됐었어요. 그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게임 역사에서 커다란 하나의 획을 그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시대였고요. 그때를 대략 한 90년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 게임하면 이제는 스포츠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 이전에는 게임은 단순 놀잇감이었어요. 단순 장난감. 그냥 어린애들이 많이 그냥 하는, 아유 뭐 어른들이 해도 재밌네. 뭐 같이 좀 하자. 뭐 동생들 데리고 뭐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뭐 아들내미 뭐 딸내미 뭐 데리고 뭐 게임 이거 같이 해보자. 그냥 단순한 어떤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했죠. 근데 뭡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이게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 완전히 우리 그냥 영혼을 담아서 이제 플레이 해야 되는구나. 그 장인들의 움직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2 이후에는 이런 대전 격투 액션 게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임으로 용호의 권 아시나요? 용호의 권 생각해 볼 수 있고, SNK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캡콤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 당시에 SNK에서 용호의 권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랑전설 나왔었고요. 그것도 SNK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게임들, 초반에 그런 식의 게임들을 많이 나왔고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게임들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 그 대전 액션을 하게 되는, 격투를 하는 그런 게임들 나오죠. 사무라이 쇼다운 같은 거, 사무라이 쇼다운 게임 같은 거, 그런 게 출연하고요. 그런 게임들도 다 제각각 팬층이 생기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 게임 자체도 그 다음에 시리즈로 나오게 돼요. 막 처음에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게 일정 정도 다 스트리트 파이터 2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2가 하나의 이제 조상격이 되는 거죠. 대전 격투 게임의 당군 왕검 같은 거, 당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문화를 이제 출발시키는 장본인, 그런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나오죠. 그 이후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약간 대결하는 형태의 게임들이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대결하기 좋잖아요. 1플레이어 2플레이어 딱 동전 놓고 골 넣는 대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 전자 오락실의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유의 게임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고려가 됐던 게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2 이후, 버추얼 파이터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게임의 형식이 폴리곤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기존에는 그래픽 하나하나를,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의 모습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려야 됐어요. 그려서 표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림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3D) 그 렌더링 기술이라고 하죠. CG,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워낙에 발전하면서 이제는 2D 공간이 아니고 평평한 공간에서의 그림 그려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3D 표현, 폴리곤이 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각각의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그 겉표면 처리를 조그마한 면 하나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버추얼 파이터 게임 보시면 대단히 값진 캐릭터, 이건 아직 사람은 아니구나, 사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각으로 모양을 만든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펼치거든요. 초창기 3D 게임이 원조입니다, 버추얼 파이터.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죠. 남코라는 또 회사가 있죠. 버추얼 파이터는 세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세가가 먼저 치고 나가긴 했지만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됐던 게 남코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철권, 본 제목은 테켄이라고 하죠. 테켄 시리즈. 와, 레전드죠. 철권 아직도 인기가 많고 아직도 그 후속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즐겨서 하는 그런 팬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번에 유튜브 이런 데서 보니까 연예인들도 아직도 철권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추얼 파이터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게 철권은 게임성이 너무 야무집니다. 게임성이란 게 뭐냐, 결국은 대전 액션 격투 게임은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고 부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타격감이라고 하죠. 쳤을 때의 타격감, 팡 날아가는 거, 막 섬광이 터지는 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격투기들을 할 때 그런 효과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나요? 상상은 할 수 있죠. 그 상상을 게임 속에서 표현한 게 바로 철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수한 캐릭터, 다양한 캐릭터, 예전에 초창기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는 단 8명의 캐릭터,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 언제 다 해보냐. 근데 이제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각 캐릭터들을 다루는 달인들이 전국에 포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의 다양성 자체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무수한 조합들, 그 무수한 경기들을 이제 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대회 같은 거, 세계 대회 같은 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다양성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이제는 좀 더 게임은 이제 스포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주름 잡았던 아주 거대한 게임이 있죠. 스타크래프트의 시대가 온 것도 사실은 이런 대전 액션 격투 게임들이 그 전에 전자 오락계에서 이렇게 많은 발전,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스타크래프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서는 전자 오락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PC방 쪽으로, 굳이 오락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 비슷한 퀄리티, 요즘엔 뭡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집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PC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콘솔 게임 있잖아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몇 세대입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 1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죠.
예전 그 전자 오락실 스타일의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는 오락실을 가지를 않죠. 오락실을 가기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또는 좀 아기자기한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그거를 구입해서 집에서 게임들을 즐기게 되죠. 80년대 90년대 그 즐기던 그 전자 오락실에서의 그 게임들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집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퀄리티 높은 게임들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1000원짜리 한 장 딱 들고 오락실 가가지고 그 인기 많은 게임기들 옆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동전을 올려놓고 내 차례가 오면 그때 앉아서 그 게임을 하던 그 레버를 잡고 버튼에 손을 올리던 그때의 그 느낌, 그 기분을 이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다시 경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때 그 재밌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하던 그 기억, 그때 그 추억.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하던 우리 꼬맹이들,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막 하던 딱지치기, 막 구슬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전자오락에 대한 추억도 그거 못지 않거든요. 그때의 그런 추억들. 요즘에는 양질의 훨씬 그 완성도가 뛰어난 게임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그 이후에 2000년대, 2010년대, 뭐 2020년 지금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죠. 완성도 높고 진짜 막 스토리 라인 탄탄하고 막 조작감 좋고 게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다만 그때 좀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게임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발전의 단계에서 아주 즐거운 재밌는 기억들을 이제 사람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5분이 됐네요. 7시 5분에 걸음수로는 한 6,500보 걷고 있고요. 네. 자, 또 이거 지나서 안개가 많이 낀 날이라서 또 좀 약간 안경에 습기가 차네요. 자, 예전에 대전 격투 게임 또 뭐가 있었죠?
정말 많지 않은가요? 막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던 게임도 있었고요. 사무라이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도 있고, 순수 그냥 몸으로 몸싸움. 아, 또 하나의 또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게임이 하나 생각나네요. 피트파이터 아세요? 피트파이터. 이건 또 특이한 게, 피트파이터는 뭡니까?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게임에다가. 그러니까 실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술로는 3D로 표현을 못하니까 캐릭터들이 사진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피트파이터라는 게임. 아랑전설 뭐 있었고요. 딱 1대1 대전 액션, 버추얼 파이터 이전에 2D 게임으로서 스트리트 파이터도 그 이후에 변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캡콤에서 디즈니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든 디즈니 캐릭터들이 이렇게 대전 격투를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그거는 또 게임 제목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한때 그런 게임도 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막 표창 던지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게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만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이라든지 베지터라든지 인조인간들이라든지 나와가지고 1대1로 또 격투를 하는 그런 액션 게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대전 격투 게임의 어떤 바다였어요. 그 당시는 90년대는 대전 액션 게임의 후왕기, 절정을 이루던 그런 시기. 우리 PC 게임 하면 주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롤플레잉 게임 많이 하잖아요. PC로 대전 액션은 잘 안 하죠. 근데 심지어는 초창기 PC 게임들 보면 대전 액션 게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대전 액션 게임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한국 전자 오락의 문화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예전에 풍부가 즐겨했던 그런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렇게 아침 걷기를 함께 했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일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풍부와 함께 아침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지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예,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이.